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빅데이터 이야기. 빅데이터 탐구생활. 빅데이터 탐구생활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 동안 참 마음 졸이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다 비슷하겠죠? 그렇죠. 네. 어제 비가 왔잖아요. 네. 근데 좀 아침, 오후까지만 해도 조금 얼마 안 오다가 맞아요. 저녁에 좀 많이 내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외출을 잠깐 했는데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그래요. 싶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다 같은 마음 아닐까 싶고요. 아직 진화가 덜 된 지역에도 그렇게 반가운 비가 내렸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왔나요? 오늘은 우리가 버스 하차 카드를 찍어야 하는 이유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잘 찍어요. 열심히. 정말요? 네. 잘 찍고 있는데 네. 근데 보통 이거 환승하기 위해서 찍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게 맞는데요. 버스를 타보면 안내방송이나 포스터로 하차 시에도 교통카드를 찍어주세요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거나 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빅데이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와, 정말 생활 속에 빅데이터가 정말 영원히 맞죠? 돼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느꼈지만.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디서 타고 내렸는지 이게 기록으로 다 남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지 파악을 해서 버스 노선을 정할 때 반영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노선을 없애기도 하는 거죠. 울산도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버스 노선 개편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도 빅데이터가 쓰였나요? 네, 맞습니다. 울산시가 사용한 교통 빅데이터에는 교통카드 데이터뿐만 아니라 통신사 신호 기반 유동인구, 버스 운행 데이터 등이 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선 개편에 데이터가 반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우선 중복되거나 너무 긴 노선 등을 정리해서 효율적인 노선으로 개편을 합니다. 만약에 성남동에서 타서 터미널 사거리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버스가 너무 다양하면 사실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버스 중 몇몇은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면 시민들의 이동이 한결 편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버스 배차 간격 조정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한 정류장에서 버스가 한 번에 몰리게 되면 버스가 정류장에서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번에 몰린 그 버스들의 노선이 비슷하다면 더욱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각에 최대한 다양한 노선의 버스가 도착하고 그 간격도 조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승차를 해서 어디서 하차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렇겠어요. 그렇다면 어느 지역이든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 네. 이용량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번 울산 개편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곳을 중심으로 다니는 순환버스도 이제 신설을 한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나의 목적지로 향하는 버스가 자주 올수록 좋죠.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버스 개편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목적지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어졌다면서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버스 노선을 끊어놨다고 해야 할까요? 버스별로 운행 거리가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요.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살짝 있기는 하지만 찾아보시면 전보다 목적지로 향하는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실제 지역민의 움직임에 맞춰 버스 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쓰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탔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내렸는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환승을 하지 않더라도 꼭 하차 태그를 해야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실제로 울산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죠. 환승을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찍지 않습니다. 귀찮은 것 때문에 안 찍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빅데이터 정보 분석에 쓰이는 게 알게 되면은 생각이 나면 한 번은 찍을 것 같아요. 버스 환승 안 해도 찍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만약에 또 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찍는 것 같아요. 버스 노선 개편에 도움이 되면은 계속 찍을 것 같아요.
네, 찍는다는 얘기도 있고 네. 찍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학생들도 이게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걸 알았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차 태그를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분석에 쓰인다는 게 좀 더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닌가 보네요. 네. 시민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먼 미래 같았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는 정말 우리의 일상 코앞까지 다가온 것 같은데요. 최근 미국에 이어 영국과 중국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그 도시에 대한 데이터들이 필요한데요. 이때 시민들의 승하차 데이터도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로 아직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네.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교통사고도 줄고 또 훨씬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우리 그 서수민 리포터는 네, 하차 태그 그동안 잘 찍었어요? 저는 잘 찍었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네. 하차 태그를 안 찍으면 돈이 더 나오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네. 저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잊어버릴까봐 그냥 늘 찍는 습관을 들였어요. 저도 정말 잘 찍거든요. 그래서 MC님은 왜 찍으세요? 네, 계속?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어요. 원래 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기 때문에 습관이 네. 돼서 습관적으로 꼭 찍는데 저는 저만 잘 찍는 줄 알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서수민 리포터도 잘 찍고 있군요. 네. 네, 이렇게 이게 또 빅데이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들 찍어주시고요. 우리 9932님께서 저는 시장 갈 때 내릴 때는 환승을 안 하기 때문에 안 찍었는데 오늘부터 내릴 때 꼭 찍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어요. 아, 이게 또 저희 또 그 좋은 방송에 네. 네, 영향력이고요. 우리 3572님께서도 버스 하차할 때 다른 버스로 갈아탈 때만 환승할 때만 찍었는데 내릴 때마다 꼭 찍어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3572님께서는 며칠 동안 이렇게 발생한 산불 뉴스 많이 봤는데 어제 내린 비 덕분에 온양읍 산불이 진화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경북 쪽의 화재도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또 바람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요. 앞서 우리 서수민 리포터도 이 산불에 대한 염려 말씀하셨는데 빨리 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빅데이터 탐구생활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 함께했고요.